여기 이제 동부는 되게 추워가지고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겨울이 되게 길고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기 따뜻한 나라 있잖아요. 뭐 플로리다 같은 데 가면은 늘 따뜻하고, 예, 거기서 온갖 과일이 풍성하고 이런데 이제 여기 동부에 있는 뭐 예일 대학이나 뭐 퀘니피악 대학이나 하여튼 요 안에 막 대학이 막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추운 곳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예, 먹고 살 분위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차가울수록 차가운 곳에서 왜 한동안은 갇혀갖고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때 더 많은 사색을 하게 돼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왜 문명 발생지도 보면 다 더운 곳에서 문명이 일단 먼저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마야 유적지도 가보면은 되게 계속해서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하여튼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퀘니피악 대학이라고 여기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예일 대학하고 딱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예일대는 복대가 유명한데 여기는 이제 여론조사가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론조사로, 예, 법대만큼 중요해서 퀘니피악 대학이, 예,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유명해지고, 예, 아주 좋은 대학으로 이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건 이제 다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학교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왜 건의가 있다는 건 뭔가요? 사실에 기반하고 굉장히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학은 다른 것도 다 별 볼 일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계속 싸울 때 다른 여론조사는 대부분 막 힐러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앞서갔죠. 막 10%, 9%, 10% 기본 앞서갔어요. 뭐 그랬는데 퀘니피악 대학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힐러리 앞서다가 트럼프 앞서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예 앞서가는 데가 너무 고맙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워낙 건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돼서 믿게 된 거는 빅데이터였던 거죠. 구글 빅데이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하도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조작질이 심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사장을 문죄인이 쪽에다 또 들어갔다는 둥, 다음은 원래가 이제 문죄인이 쪽이잖아요. 그래가 맨 댓글 부대들 달려 들어가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들 올려놓고 막 깔짓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그러고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쏙는 거니까. 그리고 뭐 JTBC라든지 뭐 다른 방송국들도 보면은 다 자기들 이익에 맞게끔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이 안 가지만 그 중에서 내가 막 이것저것 분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근데 거기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쭉 봐봤을 때 항상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계속 한 가지 말을 하는지 한 가지의 뿌리를 두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제 그거를 시간을 두고 계속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문죄인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이번에 안철수가 1등 했더라 하는 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신뢰를 가지는 거죠. 네이버하고 다음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지수를 볼 때 국민의당에서 그때 나가가지고, 예,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 했을 때 계속 국민의당이 불리한 것처럼 했었는데 나는 계속 뉴스를 보면서 유세를 보면서 아닌데 국민의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했는데도 뉴스는 계속 반대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예, 오픈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예, 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당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완전, 예, 국민의당 말이 계속 맞았어요. 왜? 사실에 근거했고, 예, 언론에 놀아나지 않고 댓글 조작단들, 예, 그것들이 아무리 해봤자 진실에 분명한 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번에 빅데이터에서 이재명하고 안희정하고 문재인하고 이래 했을 때 어땠나요? 예, 안희정이 제일 인기 없었어요. 누구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문재인은 원래부터가 이게 뭐 조작질하는 문배충들이 많으니까 많을 수 있지만, 근데 완전 택도 아니게 택도 아니게가 아니지. 완전 어이가 없는 어마어마한, 예, 빅데이터, 예,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이재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맨날 뭐 2등 하더니 나중에 저기 다
끝나고 나서 1위 발표할 때 6대 2대 2 했는데 그것도 2도 3등으로 밀어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자기들이 정해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다 그냥 맞춰가지고 탁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무슨 소용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믿으라고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믿나요? 지금까지 시간을 쭉 보면서 보지 않고 그냥 기분에 내 감정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1년 동안 계속 JTBC나 뭐 김어준이나 그 이외에 다른 있잖아요. 이빨 좋은 사람들 얘기 다 참고해가지고 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사드 가지고 지금 사드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게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게 더 싫다는 겁니다. 이재명처럼 아예 안 된다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일 싫은 건 모호한 거예요. 지가 대통령이면 몰라. 대통령 후보자가 왜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 차라리 확실히 나는 아니다고 말하는 안철수가 나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재명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겠지만은 문재인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안철수가 낫다는 거죠. 처음에 이 사드 배치 얘기 나왔을 때는 안철수는 처음 시작은 반대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는 중간쯤에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뭐 찬성하다 반대하다 할 일이냐, 독재도 아닌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그럼 국민에게 투표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시를 했을 때 문배충들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안철수를 깔지 뜯었는데요. 나는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면은 왜 못하냐 투표를 찬반해가지고 분명한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 트럼프한테 우리는 지금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이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무조건 대통령 될 사람 입장에서 저거들 멋대로 독재도 아니면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시간이 이만큼 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안철수는 말했죠. 이미 지금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는 일단 무조건 예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진행 상황을 안 보고 무조건 처음부터 예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문죄인이 너무 싫어요. 내가 만약에 문죄인이라는 사람을 이제 써야 되는 어떤 업주예요. 내가 디자인 회사 사장인데 진짜 좋은 재능 있는 사람 뽑아야 되겠는데 이 재능 있는 사람이 자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 디자인 이 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뽑아. 근데 완전히 진짜 돈을 많이 준다고 신문에 공고를 딱 냈더니 이 사람 맨날 사과만 연구하다가 왔는데 너무너무 이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는 천재다. 자기는 펜도 잘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펜 자료까지 많이 가지고 들고 왔다 쳐요. 뒤에서 누가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사과만 공부했지만은 나는 펜도 그동안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료를 막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면접 보는 면접관이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과를 이렇게 잘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또 펜 연구까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잘 할라나 하면서 헷갈리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B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과를 계속 연구를 했어. 근데 볼펜 디자인 회사에 광고를 보니까 나는 이 볼펜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거를 했는데 이 일을 어쩌나 이러면서 이제 면접을 일단 보는 거예요. 보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사과 연구를 너무 많이 했다. 근데 내가 펜 디자인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진짜 그냥 어떤 열정이 생기더라. 그래서 난 펜에 한번 빠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사과에 미쳤듯이 펜에 한번 미쳐볼게. 내가 분명한 사실을 지금까지 펜은 내가 디자인은 안 해봤다. 하지만 나는 이 열정으로 난 할 수 있다 믿는다.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누굴 뽑겠어요? 그럼 그 오나 마음이겠죠. 주권자 마음이야. 근데 나는 내 주권을 내가 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난 지금까지 사과만 했는데 이제 팬에 미쳐볼랍니다. 하는 사람 좋아요. 난 두 개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뭐한 사람보다. 그런데 왜 자꾸 내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재명 지자인데 왜 정확하게 말하는 그 사람을 지지하냐. 모호하게 말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이러면서 막 공분하는 거예요. 모호한 게 싫다는데, 예.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중에도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지키겠네. 하지만은 맨날 모호한 그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주변에다가 전부 심어놓은 사람들 보세요. 예. 방송국, 네이버 온갖 거 다 심어놓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믿겠는 겁니다. 이번에 안철수가 그런 말 했어요. 토론에서 자기가 좀 버벅거렸으니까 내가 말솜씨는 부족해도 행동 하나는 잘하잖나. 내가 지금까지 행동을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말 별로 못해도 이만 거 맞지 않느냐.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계속 행동으로 한 것이 옳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행정수도를 이양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문재인 그쪽에서 깔찌 뜯는 겁니다. 지금 선거만 이기려고 지금 정권으로 야합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더민주 스타일이죠. JTBC 홍석현이하고 야합한 거는 저거 스타일이죠. 그럼 저거는 뭔데요? 저거는 끼리끼리 너끼리 다 나눠먹나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틀어놓고 하는 게 낫지. 이제 이게 국민의당 측에서 말하는 거죠. 나는 이게 훨씬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사람들이 또 무슨 기사 하나 나면 밑에 막 댓글 막 문배충들 있잖아요. 막 다니까 아예 요즘은 막 댓글 부대들 안 봐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기사만 딱 보고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배충들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안 보는 게 나으니까 훨씬.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진짜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있잖아요. 민정수석실 우병우한테 대부분 다 의존했잖아요. 박근혜가. 그리고는 또 이제 최순실이를 의존했죠. 그러니까 저것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회의를 하는 것이 맨날 범죄 회의를 하고 있었는 거죠.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어디에 누구 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좀 바른 말 하는 사람 다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게 민정수석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문제 일으킨 사람도 누구예요? 문재인 아닌가요? 노무현 때 민정수석실 해가지고 세월호, 세모 거기다가 수천억을 수천억까지는 안 되나요? 그래도 막 1,000억 가까이 혈세를 쏟아부었다. 나 기사에서 봤거든요. 기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때 그런 기사는 함부로 거짓말 못 하잖아요. 숫자니까. 어쨌든 해먹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면은 민정수석 되는 사람이 거기다가 혈세를 갖다 붓는 일을 솔선수범 해가지고 변호사란 이름으로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고 났을 때 3년이나 지금 있다가 이제 겨우 올라왔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뭘 잘했다고 지금 문재인은 큰 소리를 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그냥 온갖 세력을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벌건 막 정청래, 김어준이, 뭐 조국, 유시민 전부 다 있잖아요. 한 패거리들인 것 같아. 딱 질색이야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쌈 자르는 뭐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정치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 정치적으로 빚이 완전히 빚밖에 없는 문재인이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도대체 뭐 볼 게 있어요. 그 빚덩어리들밖에 없는데요. 지금 실력은 하나도 없고 고집만 세우고 말이죠. 거짓말만 하고 no 안 돼. 그래서 이 호남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구글 빅데이터도 그렇고 오히려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계속 김종인 그분도 이제 같이 협치를 한다 하고 김종인 그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분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가지나요. 76세인가 그러시죠. 그분이 지금 3D 프린터 갖고 얘기했습니다. 3D 프린트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분은 거기에
그러니까 3D 프린트라는 것에 대한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문재인은 남이 써준 거 그냥 줄줄줄 읽다 보니까 뭐 중간에 중요한 얘기들의 속성을 모르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트라고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로디테하고 마르스하고 두 사람이 서로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이잖아요. 사랑의 여신. 그죠? 비너스. 그러면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했어요. 야, 역시 미의 신, 아름다움의 신은 있잖아요. 완전 전쟁의 신, 전쟁에서 이긴 최고의 기사인가요? 신 하고 이렇게 서로가 파트너가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속성이잖아요. 그게 일종의 내가 아주 미인인데 완전 최고의 장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자손이 번성한다? 뭐 물론 두 사람은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매혹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힘을 가지고 아름다움, 파머 파탈이죠. 완전 그 힘을 가지고 마르스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같이 하는 거죠. 완전히 아프로디테를 뭐 그런 얘기인데요. 신화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그림의 소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그림이 많죠.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비너스의 탄생, 조개에서 딱 탄생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르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막 서로 간에 이제 막 러브 스토리 그 다음에 뭐 그 에로스 큐피트 있잖아요. 큐피트 사랑의 그 딱 아프로디테 아들이잖아요. 너무 어울리죠. 이게 신화가 결국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그 힘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와 아름다움의 최고인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를 놓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잖아요. 뭐 아프로디테하고 뭐 마르스 그 이름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속성 그 신화를 만들어낸 그 속 얘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은 3D 프린트를 3D 프린터라고 3D 프린트라고 말하니까 전혀 속뜻을 모른다. 진짜 답답이다. 이래갖고 앞으로 전문가랑 어떻게 바로바로 토론하고 바로바로 결정하리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위해서는 안철수는 민정수석실도 필요 없다. 이제 전문가하고 대통령이 바로바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걸 결정 내려가지고 지금 실행하도록 하겠다. 그럼 나라가 얼마나 쓸데없는 거 거치는 거 없어가지고 자금도 전략되고 시간 전략되고 있잖아요. 뒤에서 따까기들끼리 해먹는 거 그거 전부 다 없애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겠어요. 예. 물론 이재명이 제안한 것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이제 못해요. 그러나 이재명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재인으로 가면은 옛날로 가는 거예요. 문재인은 옛날 사람이고 모든 생각이 다 옛날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문배충들이 내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딱 해도 뭐 바뀔만 하면 바뀌죠. 근데 아무리 자세히 검토하고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거는 절대로 아니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렇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안철수 국민의당 국민이 이긴다. 3번 안철수 화이팅.